반갑습니다. 커피박사. 저번에는 군대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군대 경험담이 재미있으셨다는 분도 댓글에 오늘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재미로 올린 건 아니고 제가 다음에 차근차근히 이 부분에 하나씩 경험담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경험담을 통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그 증상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이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개선되어질 수 있고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한 영상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0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부분이 알코올성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야 할 거야. 오늘은 70화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술을 먹으면 바뀐다. 저는 항상 커피를 대하면서 하나씩 강조하는 부분이,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 항상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좋다는 인상을 찌푸리듯이,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마치 이런 기계의 뒤쪽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끼어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기계와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처음에 왔는지도 모르지만은 또 어디로 또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잠시 육체의 몸을 빌려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육체가 잘 안 돼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은 금요일. 바람 부는 금요일 장터의 모습. 장소에 따라서 바람 세기의 차이도 날 수 있다는 거. 햇빛이 나는 데는 햇빛이 나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술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었던 주변의 지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증상으로 되어서 결국에는 그 몸 안에 어떻게 알코올이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치매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마지막에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만 고민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알코올은 우리가 늘상 알고 수 있는 부분이, 알코올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혈액 속에 알코올이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 혈액에 있는 알코올성 부분이 반복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해서 뇌도 결국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요즘 유행하는 독감처럼 독감이 폐렴으로 가고 결국엔 사망으로 가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듯이, 초기에 간단히 흘러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 부분이 손상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많은 양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이상이 생겨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코올성 치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10%라고 합니다. 치매는 분노를 일으켜서 하는 치매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뉴런이라는 세포가 점점 손상을 입어서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고 그 살아있는 세포가 죽어가듯이 점점 죽어가면 이 육체도 제 기능을 못해서 이제 수명이 다하듯이 전체 치매 환자의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찍고 있잖아. 빨리 해. 찍고 하나 둘셋 뒤로. 찍어도 돼? 뛰어도 돼. 뒤로 뛰어. 왜 찍어? 아빠 빨리 찍어.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술을 먹이는, 호기심에도 먹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강요를 하는 우리 한국 문화상에서 술을 먹을 때 알츠하이머병 같은 알코올성 치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초기에는 뇌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구조에는 변화가 없답니다. 우리 뇌가 요렇게 있으면 마치 원두처럼 생겼다 있죠. 커피의 원두처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주먹만한 뇌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미세한 부분에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변화는 초기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혈액 속에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 혈액은 뇌까지로도 흘러가죠. 그 변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T를 컴퓨터 단층 촬영을 딱딱딱딱 해보면 결국에는 뇌가 전분적으로 위축되는 현상, 작아지는 현상, 처음에는 주먹만한데 이 주먹만한 게 조금 더 콩알만하게 바뀌는 현상. 그렇게 되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먹어버리는 알코올성 치매. 이걸 겪는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힘듦을 호소합니다. 왜냐? 돈 계산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욕설, 폭행,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기의 스트레스를 그냥 푸는 행위밖에 안 되는, 그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성 치매,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알코올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에 있다 보면 향기로도 전파가 되는데 술로도 다른 간접 알코올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은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술을 먹으면 몸이 떨리거나 걸을 때 비틀비틀거리는 현상이 소뇌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뇌가 하는 역할은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운동을 유지시키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그 소뇌 부분이 망가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술만 먹으면 떨리기도 떨리고 마치 파킨슨처럼 노인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노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기계가 노화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1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고도 말씀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이런 육체적인 부분이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한평생을 제가 목표로 하는 200살, 300살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블랙아웃 현상이 그분들에게는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여기는 비산 통로 계단입니다. 이쪽으로 연결되네요. 우와, 여기가 어디예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목이네요. 우와, 이쪽으로 통하네. 어디로 가야 돼요? 멀쩡한 정신일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말더듬이 있으시는 분들이나 각종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육체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몸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술이 생각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블랙아웃 현상을 말씀드리자면 필름이 끊깁니다. 내가 어떻게 했지? 잠깐의 그 순간만 기억난다는 말도 많고, 안타까운 소식은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소매치기나 다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술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인 술들이 많다는 거고, 문제인하니까 문제인 같지만은 전 문재인을 욕하는 건 아니고, 원래대로의 하는 그 부분에서 다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에 문재인 하는 건데,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현재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못한다는 것만 인식시켜주고 더 잘하라고,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이유가 그렇게 있죠.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좋은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현상은 필름이 끊긴다는 건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첫 번째가 짧은 시간에 많이 먹였을 때.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내 친구도 제가 좀 술을 많이 먹어서 경우에 없는 얘기나 인사불성이 됐던 것도 기억을 할 겁니다. 잦은 술자리를 갖는 것도 하루와 다르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술을 뜸했지만은 하루가 다르게 술을 먹을 거리를 찾아서 간다는 거. 피곤한 상태에서의 음주, 일도 한다고 피곤할 때고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할 거고 잠도 못 자서 피곤할 텐데도 거기에 음주를 하면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공복시 음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공복시란 말은 비워져 있을 때, 요즘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많죠. 밥을 안 드시고 빈속에 술을 먹으면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거, 두 번째가 자주, 세 번째가 피곤한 상태일 때, 네 번째가 빈속일 때. 이런 게 장기적으로 발전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가 되는 겁니다. 치매. 주식 시장의 유명한 거장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자기가 치매가 걸린다고 생각되면 당장 주식을 멈추게 해라. 그만큼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없고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술로 인해서 치매가 되는 그 현상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 아침에 추운 바람이 불어도 태양이 있는 곳은 밝습니다. 정말 괴롭히는 첫 번째 부분이 폭력적으로 성격이 변한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말더듬과도 비슷한 부분인데,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이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 영상에서도 제가 감정을 절제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가령 철구라든지 다른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욕설과 갑자기 하는 부분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재밌다 느낄 거고. 그 부분이 자신에게도 정상적인 부분이 과연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정상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게 손상을 받는답니다. 무엇 때문에? 알코올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축되면서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러다 보면은 노인성 치매와는 다르게 초기부터 폭력적으로 바뀐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워낙 술문화가 많이 됐고 그게 사회생활에 자기가 인정받는 부분이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폭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곱게 늙으라는 말은 나이가 젊었을 때 알코올성 치매로 폭력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다 있었겠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거기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죄가 없겠지만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죄를 받겠죠. 다음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곳에 가면.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주폭이라고 한답니다. 술만 마시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병원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고. 두 번째로 증상이 일어나는 알코올성 장애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기억장애가 일어난답니다. 기억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건데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보면 자기가 나열을 못한다는 겁니다. 점차 진행되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번호를 모른다든지 생일을 갑자기 잊어버린다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을 갑자기 기억 못한다든지 뭔가를 찾아달라고 했던 약속도 모른다든지 자주 발생되거나 지속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지도 판가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원인은 왜 생기느냐?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면 생기고,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1이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핍이 되면 베르니케 영양, 알베르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우리는 비슷한 것이 갑자기 변화되는 현상, 베르니케 뇌변병증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간 알코올 섭취를 한다든지 비타민 중에 B1, 티아민의 용량이 결핍됐을 때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병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어내기도 한답니다. 난 안 그랬는데, 난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처럼, 우리 둘째가 그러기도 하고 우리 첫째가 그러기도 한데 어린 아이들로 바뀌어가는 현상, 자기의 말을 지어내는, 이게 작화증이라고 합니다. 기억도 잃어버리고 보행도 실조증, 보행실조증이 비틀거림이라고 합니다. 보행실조증도 생기고 안구, 운동장애도 일어난답니다. 초점을 못 맞추는 모습.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그러고 나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은 술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술은 그냥 있는 겁니다. 기분 좋게 3, 4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간단하게 기분 좋을 때 기분 내려고 기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맥주 그렇다고 한 개씩 먹습니다. 커피만 먹는 건 아니고 지난 영상에 커피만 먹는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맥주 한 캔 먹었습니다. 어떻게?
장모님과 와이프와 제가 맥주 한 캔을 3명이서 나눠서, 이게 짠돌이가 아니고 그것밖에 못 마십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마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성성 알코올을 섭취는 간 손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간이 나오는 겁니다. 피검사를 하면 간 수치를 보는 거죠. 알코올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간이 해독을 못 한답니다. 해독. 간 때문에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간, 영어로 리버. 중요한 말이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간이 있어야 됩니다. 간띵이가 부었네 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를 봤을 때 간띵이가 부었구나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간 손상을 일으켜서 기억도 잃어버리고 의식도 잃어버리고 환각, 헛것에 본 것처럼 헛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귀신 봤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뭔가 통로가 열린다고도 합니다. 통로. 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술을 많이 먹었죠. 술이 머리에서 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 쪽에 마약류처럼 뭔가 원래라면은 비비비층으로 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이 부분이 잘 들어가면서 기억도 잃어버리고 의식도 저하되고 환각도 보이고 파킨슨도 보이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들어가는 물질들이 대부분 다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지만은 커피 박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목요일 아파트가 페인트 도색 작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한번 비가 오는 오랜만의 풍경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알코올성 치매도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켜서 뇌로 전달될 때 위축되는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아파트의 균열처럼 지금은 도색 작업하기 전에도 그 균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메카가면서 마지막에 페인트 칠을 하죠.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고 여러가지 수칙만 지켜준다면 즐거운 시간도 될 수 있을 텐데 알코올성 치매는 습관적이고 중독성이라는 거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말더듬과 말막힘 언어장애처럼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차근차근히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아파트도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뇌도 더 이상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번 활기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풍경을 느껴보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드러는 가지만은 이 부분은 좋게 만드는 선한 역할을 하는, 제가 좋은 커피를 마시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커피가 그런 건 또 아니고 나쁜 커피는 오히려 몸 안에 침투되어서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 나쁜 게 더 진행된다는 거, 그걸 구분 못하니까 대부분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마시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성 뇌병증이라고도 한답니다. 기억을 못하고 의식도 저하되고 환각도 일어나고 손도 떨리고 간 손상을 일으키는 이 증상이 간성 뇌병증이라고 한답니다. 헤파틱 엔세팔로파시 의학 용어인데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외상성 뇌 손상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답니다. 그냥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손상을 입히는 거죠.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술을 먹게 되면 이 때문에 경박화 출혈들도 일어나서 뇌의 출혈도 동반될 수 있답니다. 머릿속에 출혈이 일어나는데 출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술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술이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뇌 압으로 생기는 줄 아는데 이 부분이 손상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손상, 위축도 시키고 손상도 입혀서 뇌도 출혈도 일어난다. 술은 많이 먹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치료도 또 중요하겠죠. 치료.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법도 줘야 되겠죠. 알코올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된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 못하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들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도 많이 생기겠죠. 즉시 술을 못 끊는다면 그 술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커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지금은 술을 거의 안 합니다. 하는 거.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자,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속도. 왜? 아빠랑 같이 갈까? 예전이 혼자 갈 수 있겠어? 지지. 매우 빨라서 방치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노인성 치매로 갈 수 있답니다. 20대, 30대가 노인성 치매로 가면은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받는 거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당장 끊으시고, 빈속에 술을 마시면 또 안 됩니다. 빈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간에 부담도 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안 된다고 했었죠.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는 보통 72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3일 정도는 뒤에. 그리고 흡연도 하지 말랍니다. 술을 먹는 동안에 땡기시긴 하겠지만 그 이유가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일산화탄소, 가스도 침투합니다. 이런데 간을 공급하는 산소를 차단시킨답니다. 우리 몸속에 산소가 많죠. 공기 중에 산소가 많고 산소가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사도 이제 하고 소리도 시끄러질 테니까 자, 일찍 이제 끝마치고 아무쪼록 술은 끊는 게 좋다는 거. 기분 좋을 때 한두 잔으로 3, 4일 정도 간격을 두고 기분 좋게 한두 잔 정도만 드시라는 거. 하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알코올성 치매는 하루가 지나면 자신이 추웠는지 안 추웠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추워졌을 때 얇은 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리듯이 자신도 모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점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물어보는 부분에서 건강을 꼭 챙기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번 주 잘 보내십시오. 도움을 찾아봐라는 거. 병원에 간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술을 장시간에 먹어서 생길 수 있는 나이대의 치매는 자기 잘못이라는 거. 주변 사람들 많이 피해 주지 말자는 거. 아무쪼록 다음에는 또 71화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 조금이나마 풀어나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